네, 출란교실 시작하겠습니다. 출란교실 유튜브에 이제 그 구독자를 넘어서 그 애독자분들이 계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출란교실에 올리는 많은 그 정보들을 그 농사를 짓는 측면에서의 어떤 그 자료들은 많이 안 올린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뭐 저가 굳이 안 올렸더라도 다른 분들이 전문가들이 월별 그 8월이면 8월, 7월이면 7월 또 계절별로 해서 난초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올려놓고 계시기 때문에 나까지 뭐 굳이 말을 더해서 또 올릴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급적 이 정보의 차별을 좀 두려고 올리질 않았는데, 우리 애독자분들께서 난 관리 요령을 좀 올려달라는 요청이 계셨어요. 아마 출란교실을 많이 신뢰하셔서 정보를 얻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요청에 응해서 난 관리 요령을 한번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7월은 뭐 다 지나갔다고 보고요. 7월은 다 지나갔다고 보고 이제 8월에 난 관리를 한번 정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중구난방으로 막 떠들면은 여러분들 귀에 잘 안 들어오시니까 먼저 1번 환경관리. 이거 이제 그 난실의 환경이죠. 난실의 환경. 이게 베란다가 됐던 뭐 비닐하우스에서 임대를 해서 하시던 분이든 어떤 그 제 난실의 관리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관수 관리. 물 주는 거. 3번 병충해 관리. 병충해 관리.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더 덧대어서 및 이제 영양 관리. 영양 관리. 그리고 네 가지. 신화가 이제 막 올라와서 자라지 않습니까? 8월 달에 이제 신화 관리. 자, 요 네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보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환경 관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 관리. 자, 이제 난실의 환경인데요. 원래 이 출란은 반음지식물입니다. 반음지식물이에요. 그래서 햇빛이 쨍쨍 들어오는 곳에서 아예 자생제감은 그런 데서 자생하지 않아요. 그늘진 곳에서 자생을 해요. 그래서 간혹 그 활엽수나 이런 그 높은 나무들 사이사이로 간혹 조금씩 들어오는 빛들, 그런 정도를 상당히 좋아해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음지예요. 그래서 난실도 그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8월이면은 빛이 굉장히 강할 때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반 정도 차광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난번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출란이 그 배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저는 아파트 베란다를 꼽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근데 이제 이 아파트 베란다가 왜 좋은지를 잘 모르시는데, 어쨌든 이 아파트 문화가 아닌 일본 같은 데서 에란인들도 우리 한국의 아파트 베란다 문화를 상당히 부러워했었어요. 문만 열면 바로 들여다볼 수 있고 뭐 어디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비닐하우스에다가 난실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디 다녀야 되는데 대응이 좀 늦지요. 또 귀찮기도 하고. 간다 그러면은 벌써 뭐 옷 갈아입고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밥 먹고 그냥 잠깐 열어볼 수도 있고, TV 보다도 잠깐 열어볼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또 들여다보는 재미를 느끼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또 베란다 문을 열어서 할 수 있고. 어쨌든 조건이 베란다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 출란은 환경에 굉장히 잘 적응하는 식물입니다.
적응도 할 뿐 아니라 생명력도 상당히 강한 식물이에요. 웬만해서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능 지수가 높아가지고 이 출란이 아파트의 베란다의 어떤 환경에 한 1, 2년 정도 지나면 거기에 적응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베란다 환경을 그렇게 악조건으로만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베란다가 난초를 배양하는데 그렇게 나쁜 장소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닐하우스에 뭐 한 평 내지 2평 정도 임대를 해서 키우시는 분들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노파심, 그리고 집이 좁으니까 더 많은 난을 키우려다 보면 좀 세계적으로 베란다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 걸로 이해는 합니다만은 사실상 출란을 취미로 하는 어떤 그런 그 취미 생활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서글픈 얘기일 수밖에 없죠. 저하고 멀리 동떨어져 차 타고 어디 뭐 1시간 내지 2시간씩 가야 되는 것에다가 난을 갖다 놓고 댕긴다는 것, 보러 왔다 갔다 당겨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 출란을 옆에 두고 보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베란다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베란다를 갖다가 이제 이 동쪽 방향, 이 베란다가 동쪽 방향이면 동남쪽 정도를 향하고 있는 베란다면은 오전에만 빛이 싹 들어오고 또 아파트가 이렇게 보면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위 앞에 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다 보면 이 반 그늘이 생겨요. 그래서 요 아파트 사이사이로 오전에 빛이 싹 들어왔다가 오후 되면은 이런 데서 가려가지고 안 들어오고 간접적 햇볕이 들어오는 이런 곳이라면은 특별히 차광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막 점심 1~2시까지 뭐 대낮까지 빛이 계속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이런 베란다는 반 정도 차광을 해줘야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둡게 할 필요는 없고요. 반 정도만 차광을 해주시면 무난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리에는 이제 빛이 가장 중요하니까 빛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되고, 이 관수 문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수십 년간 배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름에 더우면은 분이 빨리 마르고 또 난이 더워하니까 물을 시원하게 자주 뿌려주면 좋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무 고온으로 올라가면 관수를 중단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병충해가 고온 다습에서 오거든요. 고온 다습에서 옵니다. 근데 이제 온도는 올라가는데 물을 자꾸 하루에 한 번 준다거나 하루에 뭐 2번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줘버리면 분이 마를 틈이 없어요. 이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분이 마를 틈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습해져요. 습해지면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벌부서부터 시커멓게 난잎이 타들어와서 쑥 뽑혀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는데, 그게 이제 고온 다습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고온 다습에서 병해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뭐 빼짝 말리라는 뜻은 아니지만 약간 건조한 느낌이 들 정도로 물을 좀 주는 간격을 넓히는 것이 이 고온일 때는 더 난 생육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온으로 올라가면 열대야 현상이라 그래서 밤에도 고온이 높거든요. 이럴 때는 밤에도 물을 주지 마세요. 물을 주지 말고 관수를 중단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래야 난초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어요. 하루 이틀 물 안 주고 빼짝 말린다 그래서 난초가 뭐 물을 못 먹어서 죽고 그러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뿌리를 스펀지 같은 것이 싸고 있어서 수분 공급은 늘상 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 이제 그 고온 다습한 곳에서 이제 병해가 자주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온 다습이라는 환경 자체를 아예 안 만드는 거죠. 안 만들어서 병이 오는 확률을 좀 줄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더울 때, 너무 추울 때는 이 시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고는 계시는데, 저는 시비를 하는 쪽으로 배양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묽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양을 줄여야 돼요. 횟수도 줄이지만 농도도 팍 줄여서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고온인데 분이 빼짝 말랐는데 물 안 주면 신화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세력을 불리는데 좀 불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래요. 물을 자주 주면 세력은 왕성하게 불어나요. 그러나 병이 와서 한 방에 가요, 이 분이. 그래서 적당한 그 조절이 필요한데, 저는 이 세력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이 병해를 줄이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선호해요. 그러면 너무 건조하면 어떡하느냐? 밤에 약간 분무기 정도로 잎을 적셔주는 거예요. 물론 맹물을 줄 수도 있지만 맹물보다는 아주 연하게 비료 농도를 타서 연면시비 비슷하게 해서 물로 적셔주는 거죠. 그 정도 수분 관리만 해줘도 분이 빼짝 말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난초는 오히려 병을 잘 이길 겁니다. 그러나 이 시비를 이렇게 날씨가 막 열대 현상으로 가면 이제 시비를 끊어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원칙이 없어요. 이학에서 논의하는 비료학 같은 개론에 보아도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꼭 줄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죠. 왜 그러냐면 그 농도가 진한 시비를 과비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줄이라고, 아예 주지 마라. 그냥 아예 조금 줘라 하면 또 많이 줄 것 같으니까 주지 마라 라고 한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걸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에라닌이라면 연하게 해서 잎을 좀 잎의 수분을 공급하는 거죠. 잎에. 그 분은 좀 약간 좀 건조하게 말리게 하고, 그러면은 이 고온 다습한 환경을 이 8월달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9월부터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8월 달에 굳이 시비를 만약에 이제 제 말을 듣고 한다 그러면 무질소 비료를 주는 게 좋아요. 아주 혹서기, 혹한기, 이 두 분에는 비료를 주긴 주되 무질소 비료를 주고요. 이제 9월 돼서 선선해지면 이제 질소를 조금 늘려나가고, 한 10월, 11월 되면 다시 무질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신다면은 관수 문제하고 병충해 관리까지 3번 병충해 관리까지 무난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네 번째 신화 관리인데요. 신화 관리. 이제 튼튼한 난이라면 신화가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을 시기예요. 그러나 이제 신화는 직사광선을 가급적이 받지 않는 게 좋아요. 받지 않는 게 좋은데, 좋다는 것이지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난초만큼 환경에 잘 적응하는 식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또 신화 올라올 때 햇볕이 또 강한 환경이면 또 그 강한 대로 또 적응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난초를 막 벌벌 떨면서 조그만한 룩스 하나 가지고도 시시비비를 다투고 이렇게까지 난초에 매몰돼서 이렇게 키우실 필요는 없고, 편안하게 즐기시는 가운데서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굳이 이제 물을 주거나 3, 4일에 한 번 지내서 너무 빼짝 마르면 이제 물을 줘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계속 말릴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옆면에 수분 공급을 해줄 때 주로 밤에 하시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죠. 이건 더구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분들도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8월달에 혹시 비가 온다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변 환경이 습할 때는 아예 물을 끊어버리세요.
빼짝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베란다를 빼짝 말려서 그러지 않아도 공기 중에 습도는 굉장히 높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오히려 더 신화라든가 병충해 관리를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요령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켜만 주신다면은 8월에 이 난 관리는 큰 이상이 없이 지나가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료의 농도를 상당히 연하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해서 그 밤에 물을 주는 대신 잎에 수분을 공급해 준다는 차원에서 아예 10개 탄 그 비료물을 이렇게 거의 뭐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쭉쭉 뿌려줘요. 밤에. 낮에는 안 뿌려주고. 그렇게 하면 난초가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약재 살포 있지 않습니까? 약재 살포. 특별히 병이 없으면 살포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건강한 난초에다가 괜히 약재 살포를 해가지고서 오히려 이 분 속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재 살포는 병이 굳이 작년에 오거나 하지 않았으면 안 해도 되고요. 한다 그래도 좀 간격을 넓게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 약재는 연하게, 비료하고 달라서 연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규정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1000분의 1로 해라. 그럼 1000분의 1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 스포이드로 액체를 집어서 투여하던, 가루를 저울에 달아서 하던, 정확하게 물과 농도를 맞춰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약효가 최고로 좋아요. 이건 뭐 약해가 올 것 같아서 연하게 친다? 효과가 없어져요. 이 비료하고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사실은 어느 정도 난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저한테 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초보자를 위해서, 이 출란교실 애독자 중에서 초보자를 위해서 계절별 난 관리 요령을 좀 말씀해 달라 해서, 제가 오늘 8월달, 이제 7월달은 다 갔으니까 8월달에 난 관리 요령을 말씀을 드렸고, 9월이 되면 또 뭐 8월 말쯤에 9월 관리 요령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